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입니다. 어제 좀 밤에 눈이 왔는데 부디 낙상하거나 교통사고 난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하루에 얼마까지 벌어봤나, 일당을 얼마까지 받아봤고 또는 얼마까지 벌어봤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일당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제 저와 같이 일하는 후배나 또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후배들이 보고 어, 혹시라도 나도 저만큼 벌어봤으면 하는 이제 목적을 목적 의식을 좀 가졌으면, 희망과 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어, 찍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하루에 얼마쯤까지 벌어봤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 영상은 뭐 길게 할 건 아니고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다 얘기하자 그러면 기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루 일해서 제일 많이 받아본 일당은 대략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는 이제 모 기업의 거래처에 가서 일할 때 얘기인데, 그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하루 임금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좀 박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한 회사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아쉽다가도 이게 그 회사가 너무 하니까 이게 오라가라 하고 뭐 일도 참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딱 절차에 대한 비용 없이 딱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주니까 이게 마음이 내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회사 일은 안 하겠다라고 이제 했었고 한동안 안 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연락이 와서 가서 일을 했더니 마치 그간에 그 좀 이렇게 온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마치 미안함이라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줄 것이냐, 그렇게 이게 좀 호의적인 이제 그 비용들을 제시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뭐 받는 만큼 새가 빠지게 일하고 물론 받은 돈이지만 어쨌든 최고로 많이 받은 일당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어, 거기에 이제 부가세를 따로 받으니까 이제 최종 수령액은 77만 원 곱하기 며칠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뭐 매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일은 뭐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고임금을 받는 일은 대부분 이제 2주 이내의 일감들입니다. 2주 이내 일감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할 때 빼놓고는 거의 앉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차 마시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일하는 거를 다 진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정작 그 저는 앉아볼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죠. 뭐 다 괜찮습니다. 뭐 다 먹고 사는 게 다 그런 일이고, 세상에 그렇게 남의 돈 뭐 빼먹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없다는 건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제 현장에 나가서 받는 임금은 일반 그 인테리어 목수들 또는 등등의 목수들과 동일합니다. 저라고 특별 대우를 바라거나 그러진 않고, 가방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 공방이 없고 가방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 건 사실 불합리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일을 하려면 이제 그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그 외국인들과 지금은 우리 자국민들의 임금이 거의 같아졌기 때문에 거의 제가 현장 나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많아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 다른 목수들과 같은 비용의 돈을 받는다. 이런 것과, 그리고 외국인들과 이제 자국민의 임금 차이는 없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제가 하루 일당으로 제일 많이 받아본 일당은 70만 원인데 그 70만 원 정도 언저리에 이렇게 있는
그 일당은 여러 번 이제 반복돼서 이제 일을 해봤던 것이고요. 제가 하루 단위로 일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번 돈, 일당으로 받은 돈 말고 전체 공사를 뭐 도급으로 맡았거나 아니면 그 행위 자체를 전체를 맡아서 일했을 때 제일 많이 남은 돈이 하루에 얼마였냐?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0만 원입니다. 놀랄 일인가 근데? 저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돈을 제일 이제 많이 벌어본 하루의 비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일생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일이죠. 300만 원짜리 일은 그렇게 일주일 열흘씩 해버리면 돈이 커지니까 다만 한 3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직 제가 노동력 하나만 들고 가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 일을 의뢰한 그 갑측에서 그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비용에 이걸 할 수 있겠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일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 그쪽에서는 이미 아웃라인으로 그렇게 비용을 잡아놓고 이 안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느 정도에 끝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다 내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했을 때 그렇게 돈이 남았던 것이고 그렇게 하루에 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은 흔치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번 그 찍어봤다. 최고의 기록을 찍어봤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했죠. 그리고 하루를 그 일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기술료, 예를 들어서 뭐 핸들링 차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윤, 그리고 저의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이제 합쳤을 때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버는 일은 사실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자주 없는 게 좀 아쉬움이지. 근데 뭐 제가 그렇게 꼭 이 돈 아니면 일을 못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일을 의뢰하는 쪽에서 그렇게 이제 인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글쎄 저는 그 정도 비용이 이제 그 큰 돈이지만 저는 온당하게 제가 정말 그 제 값어치를 해서 받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목수들 현장 목수들 임금이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던 때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조형 관련된 일을 할 때도 제가 견적을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한 5일 해서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한 10품 그러니까 두 사람이 5일 정도 해야 되는 일인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인건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40만 원쯤 얘기해봐 그러시더라고요. 40만 원이요? 둘이요? 아니 한 사람 맞아 선생님은 보통 그 당시에도 하루 작업을 하면 한 4, 50만 원씩 이제 받던 분이셨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도 40. 아유 그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선생님 40인데 제가 어떻게 똑같이 40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너도 그렇게 받아봐야 돼. 그렇게 한번 받아봐야 40만 원 50만 원 찍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 이럴 때 한번 그렇게 한번 견적 놓고 한번 해보자고. 싫으면 말라 그래. 그러면 이게 저는 떨리는 거죠. 이렇게 견적을 세게 넣으면 그 일을 못 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하루 40만 원을 받으면 나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한 25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선생님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중에 와서 이 돈을 이렇게 나누냐. 일은 너가 땄는데 왜 나를 더 주냐. 아니 그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일하는 게 영광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작업하면서 또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 아니 부족한 제가 이 정도면 됩니다. 물론 저도 밖에 나가면 30만 원 넘게 받지만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저희 선생님 세대분들한테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우리 공방에 오셔서 우리 같이 문화생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도 같이 하시고 또는 이제 목조각이라든지 서각이라든지 이런 교실을 따로 열어갖고 물론 제가 혼자 해도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모셔서 공방을 하는 분들이나
현장 목수나 또는 이제 이런 걸 배워보고 싶었던 이렇게 동호인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예를 들면 4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매주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같이 이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배움을 이어갈 때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열면은 비용을 받잖아요. 그것도 선생님이 제 성향을 아니까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박아요. 나는 얼마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를 받는지도 뻔히 알고 하니 그리고 재료비도 다 네가 그냥 주는 것도 아는데 이 워크숍에서 받은 사례비를 나를 다 주면 너는 뭐 갖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래도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해드리면 그거를 어느 날 지나가는 길에 돈으로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 직원을 줍니다. 참 그런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짠하죠. 감사함도 있고 선생님들 과거에 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어지간한 공무원들 직장인들 월급 하루에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날이 한 번쯤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근데 그랬던 분들이 은퇴해가지고 소일거리 삼아 잘 풀린 분이 개인 택시하고 이런 것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 내용에서는 제가 하루에 일당으로 받아본 최고의 일당 70만 원, 부가세 별도해서 77만 원. 그 다음에 하루 작업을 했을 때 단일 작업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남긴 적이 언제였냐? 그거는 이제 제가 연도와 현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루 300만 원까지 벌어봤고 그 다음에 한 돈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은 여러 번 해봤다.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럼 우리가 진작에 좀 부자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목수들 주머니는 허전하냐? 그렇게 못 버는 날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공방에서 특수목을 가지고 짜임을 해서 가구를 짜서는 사실 하루에 돈 20만 원 벌기도 어렵죠. 근데 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공방이라는 게 있는 한은 이게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날짜만 지나가면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관리비도 있고 전기세도 있고 공과금도 있고 기타 예를 들면 세콘 비용 CCTV 비용 이런 것들이 자잘구레한 비용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시스템도 재투자해야 되고 소모품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나가는 돈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일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기름값만 있으면 다니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어쨌든 크지 않은 수백만 원은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이상을 좀 벌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받아도 사실 큰 돈을 벌긴 어렵다. 다만 지금은 요즘에 이제 일이 없어서 형편이 어렵지만 과거에 일을 많이 하던 당시의 수입들 정도면 더 벌어서 뭐하나 그 정도면 되는데 우리 같은 쟁이들 현장 나가서 일하고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벌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과한 돈을 바라지 않는다. 그 정도만 벌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만 벌어도 하루 일당만 꾸준히 벌어도 이게 생활하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인생 사는데 아무런 이제 불편함이 없고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당이 많이 올라서 가치가 오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경기가 좋아져서 일감이 늘어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고 또 좋은 얘기 나눠볼게요.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